2019년 6월 10일생. 참 예뻤던 아이. 말도 잘 듣고 부침성도 좋아 직접 소아과 의사에게 상담까지 받아 어린이집 등원을 결정합니다. 억지로는 재우지 않는다. 그런 건 학대다. 자그마한 어린이집이었지만 아파트 단지에도 있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신경을 써주리라는 믿음으로 등원시킨 지 2달. 태어난 지 21개월 된 아이는 그곳에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정빈이. 정빈이의 죽음에 대해 그 누구도 사과하고 있지 않는 상황. 실수였다. 고의가 아니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김원 사건 파일, 대전 어린이집 아동 사망사건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규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2021년 3월 30일 오후 2시 2분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신고전화가 걸려옵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6분 후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 정빈이의 상태는 호흡, 맥박,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급히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어린이집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시작합니다. 정빈이를 돌봤던 어린이집 원장은 이런 진술을 합니다. 아이가 잘 자도록 옆에 누워 안고 두드려줬을 뿐이다. 단순하게 안아줬을 뿐인데 어떻게 아이가 사망했나 라는 부분에 대해 자신은 모른다 라는 입장뿐이었죠. 문제는 바로 이 사진입니다. 편견 없이 이 사진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겉으로 보기에 정빈이는 멍이나 큰 상처, 즉 폭행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 그러니까 폭행의 학대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낮잠을 자는 시간에 아이를 그냥 이렇게 안아주다가 이런 모습의 어린이집 원장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실수구나, 안타깝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생각에 대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겐 단 한 장의 캡처본만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저조차도 최대한 중립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싶었기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희가 전달받은 이 어린이집의 비밀은 꽤나 깊었습니다. 경찰은 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을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가해자 측은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지요. 또한 유족이신 정빈이 부모님의 입장도 아동학대 치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동학대 치사가 아니라 아동학대 살인죄로 죄를 물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지요. 아동학대 치사죄, 아동학대 살인죄, 이 두 가지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아동학대 치사죄는 결과가 과실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거고, 아동학대 살해죄는 결과가 고의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21개월 된 여아가 사망한 게 고의로 만약에 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돼야 되는 것이고, 과실에 의해서 사망했다고 하면은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변호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분명 아동학대 치사죄와 아동학대 살인죄를 조금 나누어 보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쪽에 대한 차이지요. 저는 되게 궁금했습니다. 이게 고의인지 과실인지 사람 마음에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 자체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고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과실인 건지 누군가에게는 뭔가 헷갈리고 잘 모르는 내용일 수 있어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의와 과실의 차이입니다. 가장 이제 과실과 근접한 고의,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요. 어떤 지정 고의, 누군가를 살해할 의도로 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살해한다. 이거는 고의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 거죠. 항상 문제되는 거는 이 미필적 고의거든요.
세월호 사건에서도 선장이 처벌받은 이유는 이 미필적 고의 때문에 처벌받았습니다. 선장이 설마 그 안에 있는 그 학생들을 모두 정말 살해하려고 했나? 이런 지정 고의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유죄 처벌이 나갔던 거거든요. 지금 같은 사안도 미필적 고의라는 거는 어떤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면,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면 판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원장 같은 경우는 이 아동들을 지금 재우는 행위라고 지금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재우는 행위로 보이지 않고 아동들을 기절시키고 있는 행위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아동을 재운다고 하면 옆에 누워서 아동들을 토닥토닥거리고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 원장은 다른 피해 사실 그 영상에서도 보면은 아동들을 우선은 이불로 감싸고 등에 올라타든지 옆에서 다리나 손으로 누르든지, 그래서 산소를 부족하게 만들어서 뭔가 이 아동을 기절시키는 것 같은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원하수첩을 작성할 시간이 지금 필요한 걸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빨리 아동들을 재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험에서 이 기절시키는 그런 방법을 터득을 하고 지금 기절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지체를 하면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거를 이 원장은 알고 있었고, 사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시고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셨나요? 고의적으로 기절을 시켰다, 영상을 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측은 난 그런 줄 알았다, 난 모르고 그랬다, 실수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제부터 그럼 저희는 그 영상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모자이크가 된 게 아닌 행위가 정확하게 보이는 그 영상들을 보고 여러분께 직접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실인가요? 아니면 미필적 고의인가요? 미필적 고의의 가능성 첫 번째, 가해자 측은 진술을 바꿨습니다. 원장은 최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가 왜 그렇게 됐지? 정빈이는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어요. 사건 발생 당일 점심시간에 토마토 케첩이 들어간 미트볼 요리가 나왔는데 유독 정빈이가 그걸 많이 먹었습니다. 부모는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학대가 아닌 알레르기가 원인이다라는 말을 갑자기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선 밝혀진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토마토와 관련된 걸 먹었던 기록들이 있었고요.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토마토 자체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이미 고지를 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대한 가능성 두 번째,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문제가 어떻게 끼게 되냐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토마토 이야기를 하며 실제로 응급전화가 왔을 때는요, 질식을 했다라며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관계자에 의하면 질식했다고 하여 신고된 상황. 분명 질식 상황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질식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질식의 행위를 이전에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왔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생각한 대로 알레르기 문제였으면 아이가 알레르기 때문인가?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물론 이런 기록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의 가능성 세 번째, 저희는 사건 발생 당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눕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보이시나요? 아이의 발이 어느 방향으로 올라오는지. 다리가 위로 올라갑니다. 꺾이지요. 정확히 표현하면 엎드린 채입니다. 아이는 엎드려진 채 보자기에 꽁꽁 싸매집니다. 그 이후 이 원장은 다리로 아이를 잡습니다. 아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굴이 밑을 향한 상황입니다. 이 상태로 토닥이며 아이를 재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계속 움직임이 있지요.
저게 자기 싫어서 하는 움직임? 아니요. 숨을 쉬려고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계속 저 모습대로 있죠. 아이가 고개를 들자 다시 한번 누릅니다. 아이는 숨을 쉬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는 고개를 옆으로 돌린 게 아닙니다. 이 상태로 무려 10분 이상이 지속이 됩니다. 아이는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발버둥을 칩니다. 이내 그 꿈틀거림은 잦아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렇게 멈춥니다. 다시 한번 꾹 누르는 원장. 놀라지 마십시오. 그 이후 원장은 잠에 듭니다. 분명 겉으로 봤을 때 가해자의 행동은 재우기 위해 이불을 덮어주고 안아주는 것처럼 캡처본은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분명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이를 재우기 위함인데 얼굴을 바닥을 향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고 꽉 메고 온몸을 자기 체중을 실었다는 것. 분명 경험칙상 위험에 대한 부분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이 부분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인 거죠. 아이를 재우기 위함이 아니라 압박해 기절시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 아니 저게 기절을 시키려고 그랬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이날만 우연히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평상시엔 그러지 않았는데 전날따라 피곤해서 잠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분명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당일에만 그랬을까요? 미필적 고의의 가능성 네 번째. 원장은 늘 그래왔습니다. 이 영상은 3월 4일의 영상입니다. 좌측 하단의 모습을 잘 봐주십시오. 몸으로 짓누르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정빈입니다. 그리고 이내 몸으로 완전히 눌러버리죠. 적어도 이 원장에게는 경험칙상 분명 위험한 문제인데 아이를 저렇게 완전히 눌러놓고 억압해놓으면 아이들이 잠을 잔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호흡이 끊어 기절하듯이 그렇게 잠드는 걸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저러다가 자기가 그 시간을 더 지나면 분명 아이들에게 큰 위험이 가해질 수도 있음에도요. 저 부분을 우리가 교육 방식이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만 있을까요? 더 있습니다. 본 영상은 정빈이가 사망하기 전입니다. 지금 현재 우측에서 이동하고 있는 정빈이가 보이실 겁니다. 그 이후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어딘가에 아이를 놓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유모차입니다. 저 유모차에 정빈이는 강제로 묶였습니다. 발버둥 치는 아이가 정빈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재워야 되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아이는 계속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바로 앞에 있는 원장은 보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원장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믿기 힘든 영상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를 재우는 듯 했던 원장은 갑자기 일어나 어디론가로 갑니다. 옆에 있는 탁자를 들어 정빈이 유모차에 걸쳐 놓습니다. 안정되어 보이시나요? 위험해 보이시나요? 우리의 아이가, 우리의 조카가, 우리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 건가요? 그리고 아이를 재우려는지 이불을 덮으려 하지만 정빈이는 이걸 거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재우려는 시도라고 했습니다. 이 시도 이후에 정빈이는 질식사한 겁니다. 아이가 계속 발버둥 치자 원장은 이내 다른 행동을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냥 풀어버립니다. 저 상태로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아이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들고 옆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저곳이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정빈이가 질식사하게 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저게 하루에 있었던 날이죠. 미필적 고의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 우연이라고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한 행동이라고요. 너무 많은 위협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정빈이는 그 이후 질식사합니다. 아이를 그대로 두고 다른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런 와중에 원장이 하는 두 번째 행동이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빈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재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의 얼굴을 돌려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엎드린 상태로 그냥 두고 있었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는 원장, 그리고 그 위에 정빈이는 의식이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계속 움직이는데 정빈이만 움직임이 없죠. 근데 여러분, 지금 원장의 오른쪽에 보면 아이가 보이실 겁니다. 이 아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깨어나려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다른 아이입니다. 올라타서 누릅니다. 그렇게 아이를 재워버립니다. 만약 이 시간도 본인이 잠이 들어서 2분, 3분, 4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가정하는 것조차도 끔찍한 일이죠. 확인 결과 평소에 낮잠을 잘 자지 않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행위로 확인됩니다. 이곳에 다른 원생 9명에게 이 비슷한 방법으로 억지로 재우는 이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 현재 변호사님은 기절 상태, 순간적인 질식 상태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잠자게 했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겁니다. 꾹 눌러서 아이들이 호흡이 조금 느려지기 시작할 때 그때 잠드는 것, 저걸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분명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잘못된 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해서 이걸 미필적 고의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빨리 재우려고 했던 그 이유, 부모님들에게 보내줄 원화 수첩을 작성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고 그런 수첩을 들고 다니는 모습까지도 포착됩니다. 아동학대 치사, 아동학대 살인, 다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가 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현재 이에 대해 경찰 입장은 아동학대 살해죄가 얼마 전 신설된 죄명이라 처벌된 선례가 없고 현재 고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 아동학대 치사죄로 현재 구속상태인 겁니다. 선례가 없다면 만들어야 합니다.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과실과 고의, 그중 미필적 고의에 대한 내용이 여긴 정말 없던 걸까요? 단순한 그냥 과실로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정빈이는 나무 아래 묻혔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셋째로 와달라. 이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셋째로 와준다면 이번엔 지켜주겠다라는 말.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정빈이 아버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가장 크게 와닿은 말이 있었어요. 제가 다른 사건을
아쉬운 안타까운 사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버님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찰분들도 아마 이해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버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누구도 내 상황이 될 수는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은 곧 얼마나 아픈지 누구도 이해 못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죄송스럽고 그리고 이 사건이 얼마나 안타깝고 21개월밖에 안 된 그 딸이 하늘나라로 간 거에 대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제가 옆에서 얘기조차도 이게 간접적으로 전달해 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상처가 크시고 특히 남동생이 그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태어났어요. 그렇게 되기 일주일 전에 태어났는데 그 영상을 제가 봤는데 동생한테 토닥토닥 거려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일만 아니었으면은 동생과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 이 정빈이가 하늘나라로 간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저희는 뒷이야기 조금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또 한 가지를 여쭤봤어요. 가해자 측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유족분들께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제 다른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방조혐의죠. 아까도 영상에 다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제가 확대본으로 보여드린 거라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고, 그런데도 이제 방조혐의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다른 원생들도 많이 피해를 받았어요. 참 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정이란 말을 깔고 싶지 않아요. 너무 가슴 아픈 내용이라서. 이곳은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이게 아니더라도 라는 생각. 분명히 언제든 일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누구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고, 저도 처음에는 사진으로만 있는 걸 봤을 땐 좀 모자이크가 된 것만 봤을 땐 좀 애매모호하다라고도 판단을 했었어요. 좀 이거 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모자이크본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도, 그러니까 원본으로 보여드렸던 이유도 전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건가 싶었고,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 아동학대 치사라는 거죠. 과실이라는 거예요. 과실.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런 행동을 가해있고, 예전에도 그래왔고 늘 그래왔던 사람인데, 이게 분명히 제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는데 강제로 먹이는 것, 잠을 자지 않는데 강제로 재우는 것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학대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말 그대로 진짜 끔찍한 얘기인데, 제가 참 이게 저희 지금 방송에 유족분이 들어와 계셔서 참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좀 세게 얘기하면 진짜 영유아 상대로 고문행위를 가한 거예요. 못 움직이게. 넌 잠들게 해야 돼. 꽉!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요. 자기 아이한테도 그러지 않을 텐데. 해서 반성에 대한 부분이 있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여쭤봤었어요, 변호사님께. 근데 없답니다. 뭐 전에 듣기로는 다른 피해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정빈이는 하늘의 별이 됐지만 다른 피해들 똑같이 입었던, 학대를 당했던 아이들의 뭐 부모님들과도 뭐 제가 전에 듣기로는 뭐 막 쌍욕을 하면서 싸웠다라고도 들었고, 그러니까 반성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이 많이 요즘에 나오면서 뭐 집이던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어린이집이건 유치원이건 어디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그런 거예요. 너무 다수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린이집을 지금 교사분이시건,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직업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상해져 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게 너무 일반화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 그럴 거야 이런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드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과실로 끝낼 수는 없다. 이게 어떻게 과실일까라는 생각이었고요. 언제든 정빈이가 아니었으면 어떤 아이에게도 발생될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언제든.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 누구든 인지하고 그들도 인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가해자가 잠들어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내용이라면 진짜 천벌받아야 됩니다. 그 전제가 잘못된 거잖아요. 누가 아이를 그렇게 재워요? 누가 아이를 그렇게 해요? 저는 진짜 그 유모차 그거 보고 진짜 경악을 했어요. 내가 봐도 너무 불안한데 제가 어떤 일이든 터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게 뭐냐면 정말 이런 가정을 까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죄송해요. 유족분들께. 정빈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유모차에서 떨어져서 문제 생겼으면 이거 언제든 일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는 행동 보면 저걸 누가 보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만약 저희의 생각에 함께 동의해 주신다면 이 사건이 아동학대 살인죄로 가는지 아동학대 치사죄로 가는지 저는 끝까지 같이 지켜볼 거고 이 내용이 꼭 아동학대 살인죄로 처벌받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가족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네. 뭐 많은 가족분들은 힘드시죠?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아프고 감정 소모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이라서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의 뒷이야기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승빈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예전에 고유정 사건을 지냈던 이제 미제 사건이죠. 승빈이 사건을 고유정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승빈이 사건의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고요. 요즘에 이런 아동 사건 관련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더 이상 승빈이 같은 아이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이제 마음으로 현재 살고 계신데 저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